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너무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고 또 통쾌한 기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평소에 종종 보고 듣는 것만 즐겼지 이렇게 저의 사연을 직접 써서 보내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태껏 별다른 특이점 없이 무난하고 잔잔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놓은 일대의 사건이 있어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사연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혼도 했죠. 네, 정확히 그 길고도 짧은 1년의 시간은 제 삶을 지옥과 천국을 몇 번이나 오가게 만들었네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그다지 특별한 러브스토리 같은 건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랑을 하고 일반적인 결혼 정년기에 맞춰 일반적인 식을 올린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전 남편은 직장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으로 운동과 거리가 먼 제가 다닌 건 아니고 친한 직장 동료가 활동하던 곳인데 오가며 두어 번 구경했던 게 전부였어요. 동료 언니는 워낙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그런 동아리나 동호회가 많았거든요. 우리 배드민턴 같이 하자, 응? 너 어차피 살도 빼야 한다며. 난 운동은 싫은데. 그럼 구경만 해, 구경만. 하라고는 안 할게. 언니는 살을 빼야 한다면서 그쪽으로 이끌었는데 워낙 말수 없고 내성적이었던 제가 유일하게 직장 내에서 정을 붙이고 있던 사람이라 일이 끝나고도 둘이 종종 놀러 다니곤 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그날은 휴일이라 언니가 동호회에 간 날이었어요. 상사 스트레스로 언니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었던 저는 언니가 직접 있는 곳까지 찾아가기로 한 거였죠. 운동이 끝날 때 맞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어떤 키 큰 남자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운동하면서 친해진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픈데 근처에 순댓국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운동이 끝나자 셋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데 저는 워낙 낯을 가리는 터라 내키지 않았지만 둘이 워낙 친해 보여서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그 남자가 저를 은근히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젓가락이 떨어지면 쏜살같이 먼저 새로 준비해주고 계속 고기를 제 것만 덜어주거나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말하니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 같죠?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언니와 걸어오는 와중에 멀리서 본 제가 마음에 들었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조른 거였대요. 그 만남을 시작으로 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꾸준히 연락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틈틈이 챙겨주면서 그분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습니다. 저는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항상 연애가 사치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다가와 준 게 고맙기도 하고요. 웃긴 건 그분은 그때 제가 운명처럼 느껴졌대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제가 마치 오랫도록 자신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가 어쩌다 보니 시작한 연애였지만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만큼의 사랑을 주면 7만큼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그때가 처음인 것 같고요.
옛날 이야기긴 해도 결혼을 약속하기 전 프로포즈를 하던 당시 깜짝 파티를 열고선 11장이나 되는 편지를 읽어주며 눈물을 뚝뚝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리어 웃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분명 그랬었어요.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깟 종이 11장이 뭐길래 그 약속들은 평생 지켜질 거라고 굳게 믿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씨알도 안 먹힐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지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남편과는 사소한 다툼 하나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 다른 부분에서 찜찜하고 화나는 일은 몇 가지 있었지만요. 처음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30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찍 온 건 부모님이 워낙 긴장하신 탓에 도착 시간을 잘못 계산하신 거긴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됐는데.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고 계시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그렇게 30분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시부모님이 느릿느릿 가게 안으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차가 막혔다고 둘러대시는데 손에는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산 커피컵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반은 마신 것 같은 상태로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며 웃어 보이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더 상했고요. 그때 당장 결혼을 물렀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매번 후회를 하네요. 식사를 하면서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여느 상견례 자리처럼 적당히 격식 있고 적당히 친근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다 같이 일어서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시던 시어머님이 혼잣말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만 들리게 말씀하신 것일지도요. 아휴, 밖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곤욕스러운 건 처음이네. 네? 어머님, 어디 혹시 불편하셨어요? 아니, 시간 지나서 하는 말인데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좀 그렇고 형편없긴 하잖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네. 장소 고르는 센스 좀 키워야겠다 너.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한순간 멍해지더라고요. 할 말 다 끝났으니 볼일 없다는 듯 웃으며 유유히 걸어나가시는데 이 찜찜한 기분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밖으로 나오면서도 속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만약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게 못마땅하신 건가?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마주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어머님과 평생 함께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까? 답은 없고 고민과 의심만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데 어느새 신랑이 다가와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지? 혹시나 마음 상한 일 있다면 미안해. 다음엔 자기가 신경 쓸 일 없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그 몇 마디 말로 얼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그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원만하고 현명하게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조금 더 예민하게 고민했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땐 오히려 확신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 후로 크고 작은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연락에 신경 쓰게 되었고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고 유부녀가 되었다는 자각 정도요. 다만 평소 기대치가 높은 편이 아니긴 했지만
신혼생활이 생각보다 더 로맨틱하진 않다는 사실에는 조금 울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눈을 감는 일상이 정말로 낭만적일 줄 알았는데요. 나와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과 하루아침에 같이 살게 되고 맞춰나가는 게 도통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적인 생활을 좋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겠다는 자세로 굉장히 활동적이었거든요. 연애할 땐 이렇게 반대인 점들이 재밌고 좋았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하나같이 전부 다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맞는 점뿐이어도 서로를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은 막막해도 몇 년, 몇십 년을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간 꼭 맞는 부부로서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신혼집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터라 결혼하기 전에 남편 친구들을 많이 못 봤었거든요.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들은 몇 명 빼고는 아예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집들이니까 저도 꼭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대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잘 못하는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하면서 첫인상을 잘 남기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당일날이 되고 총 7분이 오셨더라고요. 활달한 남편의 친구라서 그런지 다들 유머러스하고 유쾌했죠. 웃고 떠들며 술이 들어가고 시간도 지나면서 저도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씩 놓이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는지 오긴 왔네. 원래 주인공은 늦게 오는 법이지. 라며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싶은 마음으로 나가보았는데 웬 어린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석 오빠 집 맞죠? 집들이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놀라서 얼른 고개 숙여 인사했죠.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과 친구분들이 환하게 맞이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 무리 중 유일한 여자이자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서 서윤 씨라고 말할게요. 결혼식 때 와서 인사도 했다는데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났어요. 그들끼리는 다들 굉장히 막역한 사이 같기도 하고 서윤 씨도 워낙 활발하고 털털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놀다가 한 분이 다른 일정으로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셔서 서서히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내는 거냐고 서윤 씨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다른 한 분이 남게 되었고요. 서윤 씨는 꽤나 남편을 잘 따르던 동생이었나 봐요. 그제야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윤 씨 본인은 낯을 가려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선배였던 남편이 잘 이끌어주고 챙겨준 덕분에 친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절친한 무리까지 만들어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남편은 마치 친동생 대하듯이 자기 없으면 어쩔 뻔했냐며 으스대더라고요. 묘하게 소외감이 들었지만 당연히 저는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서윤 씨는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맡겨달라는 식으로 농담까지 하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종종 보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서윤 씨와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이라 그런지 챙겨주는 게 남달라 보였어요. 왜 저에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지 의문이긴 했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서윤 씨를 포함한 남편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운도 나쁘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한 후에야 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님이 집에 들리신 겁니다. 얼른 집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은 꽤나 화가 나 계셨더라고요. 아마도 아내 없이 남편이 집에서 친구들, 거기에 어머님이 모르는 여자가 끼어서 노는 게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저는 일단 급히 인사부터 드렸죠.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은 손님들 눈치가 보이던지 거실에선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어쩐 일로 무슨, 뭐 좀 전해주러 왔다. 그런데 민정이, 그래도 네가 집주인이잖아. 손님들 와 계신데 늦으면 어떡해? 신혼인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니? 오늘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에 더 신경 쓸게요. 아휴, 그나저나 저 여자애는 누구니? 처음 보는데. 친한 동생이라던데요.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래요. 성격도 좋네. 신혼집에 남자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웃고 떠드는 거 보면은 말이야. 쌀쌀맞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그 말이 서윤 씨를 아니 꼽게 보고 계시다는 뜻인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내 어머니는 선물로 들어왔다는 홍삼을 전해주시고선 다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윤 씨가 부엌으로 살짝 오더니 어머님께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석 오빠 대학교 후배예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안 해도 그만인 인사인데 늦을 것까지야. 어머님도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가시는 거 어떠세요? 다들 분명 좋아할 텐데. 됐어요. 맘에도 없는 소리 못하러. 그럼 놀다가들 가요. 어머님은 뭐가 또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 민망한 듯 미소를 보이는 서윤 씨를 두고 호련히 밖으로 나가버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도 서윤 씨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만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나 아는 사람 그 정도였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성향이 안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재택근무로 바뀌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남편에게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이야.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줄어들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말투는 딱히 문제될 거 없었지만 저는 뭔가 빈정이 상해서 반박했죠. 적게 버는 거 아니다. 이 정도면 이 나이의 평균이야. 그랬더니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게 별로 없으면 눈치껏 더 크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고 하대요. 뭐? 아니 그렇잖아. 이제 가정을 꾸렸으면 어떻게든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부모님 건강이 편찮으셔서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여태껏 모아온 돈으로 신혼집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평균치 맞춰서 해결했어요. 예단도 현금으로 맞춰 보냈고 혼수도 부족함 없이 했고요. 다만 집은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부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고 저희 집 상황 뻔히 다 알기에 큰 소리치던 부분이었고요. 어느 정도는 대출받아서 구했고 그 돈은 저도 일정량 함께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제가 같이 갚아 나가지 않으면 모를까 그럼에도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본인이 전부 준비한 척 양보한 척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실수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아마도 속으론 내내 본인이 빚진다는 생각을 해왔던 거겠죠. 그 순간 어머님이 상견례 때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좀 형편없긴 하잖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네.
설마 시댁 안에서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이런 걸로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죠. 전보단 아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 처음엔 같이 살면서 맞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직장 동료 언니를 간만에 보는 날이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탓에 나를 잡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 언니가 제 결혼식에서 인사한 사람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지인인 줄 알아서 그러냐고 하고 넘기려 했는데 촉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지난번 만났을 때 남편이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서연 씨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혼자 하면 금방 그만둘까 봐 고민이라고 했더니 지나가듯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이름이 서윤이야? 아, 너도 역시 알고 있었구나. 민석이 친구 맞지? 결혼식 때 계속 옆에서 자리 지키길래 난 또 친동생인 줄 알았거든. 아, 아는 동생이래. 그럼 동호회에서 둘이 같이 운동해? 뭐 아무래도 보통은 그렇지. 왜? 신경 쓰여? 아니, 뭐 딱히. 뭐 따지고 보면 나보다도 먼저 알았던 동생이기도 하고 둘이 노는 거 보면 그냥 친남매가 맞거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친한 동생을 신경 쓰는 게 좀스러워 보일까 봐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언니한테 금방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 두고 갔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말하길 네가 신경 쓸까 봐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 나는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사실 좀 그래. 서윤 씨랑 뭐 같이 운동할 수야 있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니까. 그런데 둘이 같이 왔다가 같이 나가더라고. 그냥 내내 계속 같이 붙어 있다고 보면 돼. 우리 다 민석이 결혼한 거 아니까 장난스럽게 놀리면 걔는 남동생 같은 동생이라고 하면서 웃어 넘겼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서윤 씨는 전혀 웃음기가 없단 말이지. 그게 좀 그래. 그 느낌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순 없지만 확률로 따졌을 땐 꽤나 들어맞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장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말이 안 나와서요.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하고선 서둘러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와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어딘가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게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서윤 씨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항상 농담으로 웃어 넘기는데 그런 남편을 보는 서윤 씨 표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그 미묘한 느낌이요. 서윤 씨는 분명 남편을 이성으로 여기고 접근해온 거라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의심하지 말고 최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하자. 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마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언제 오냐고 바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하필 또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누구랑 먹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건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랑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서윤 씨랑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기가 차서 여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여도 어이없었겠지만 그 자리에 시어머님이 있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할 정도로 열려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던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음식점으로 갈 테니 주소를 부르라고 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까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선 바로 찾아갔죠. 우연인지 뭔지 세 사람은 저희 집과 상견례 했던 그 한정식 집에 모여 있었고 남편 말대로 식사를 거의 마치고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적잖이 당황하며 각자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쩌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그냥 같이 운동 끝나고 밥이나 먹으려는데 엄마가 주변에 있다길래 부른 거야. 다 먹고 금방 가려고 했어, 여보. 그래, 뭐 그럴 순 있지. 그런데 나한테 이 약속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건 너무한 거지. 난 항상 당신 일을 왜 몰라야 돼? 속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쏟아내려는데 시어머님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어요. 넌 이게 뭐라고 일 시끄럽게 만들어? 잘 먹었으면 그만 가자. 어머님, 예전에 상견례 때 이 음식점 형편없다고 하셔놓고 오늘은 잘 드셨나 보네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서 따지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서윤 씨가 와서 어머님 팔을 잡고 말리면서 그냥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하마터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1%의 의심이었는데 두 눈으로 실제로 보고 확인하니 99%가 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남편이나 그 여자보다 오히려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고 어머님께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꽤나 껄끄러워서 어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저도 그날은 쉽게 놓아드릴 생각은 없었죠. 차 한 잔씩 두고 어머님께 솔직하게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왜 자꾸 본인을 피곤하게 구냐고 하시던 어머님은 제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와이프인 네가 더 잘 알겠지. 민석이는 아직 별 생각 없어.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지 싫은 게 아니다. 서윤이 쟤도 그냥 저러는 거 아니야. 너랑은 달라. 똑똑한 애라고. 초등학교 교사에 집안도 엄청 괜찮더라. 그런데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유부남 쫓아다니겠니? 욕 안 먹게끔 뺏어올 자신이 있는 거야. 하긴 나 같아도 말 없는 곰보다는 싹싹한 토끼가 낫지. 왜? 너 불안하기라도 하니? 이 모든 게 본인 아들 때문에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보다도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남편과 함께하는 동안 의심, 걱정, 찜찜한 등의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이 많았는데 매번 스스로 성격 탓을 하며 꾹 참거나 한 번도 내색하지 않은 게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우스워 보일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혼이라도 할 거냐는 시어머님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왔고요. 남편은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직감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컵만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이때도 사실 먼저 싹싹 빌며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친한 동생이라 그냥 운동만 같이 다닌 거라고. 아직까지 남편의 감정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었어, 서윤이. 원래는 평범한 친구 사이였는데 한번 고백했다가 사이가 멀어졌고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말없이 내 결혼식 날 왔더라고.
그때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서 다시 가까워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난 그 애가 다시 나한테 다가온 게 그냥 운명 같았어. 물론 자기를 사랑하긴 하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즐겁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활기를 찾으려고 자꾸 딴 생각을 하나 봐. 옛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귀로 듣는 이야기들이 믿을 수가 없으면서도 정말로 남편의 말 같긴 해서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에 놀러 오고 나중에 제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하고 언니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모습 그대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해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여긴 것이 착각이었단 걸 안 순간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균열조차 저만 몰랐으니까요. 그 뒤로 전 바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집에서 방 안에 박혀 일만 하고 아예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죠. 친정 부모님은 모든 걸 알고 나선 슬픔의 탄식을 토하다가 길길이 뛰며 시댁으로가 다 엎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어차피 그래봤자 친정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실진 뻔했거든요. 상처받은 게 저 한 사람이면 됐지 부모님에게까지 안겨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집 나온 딸을 보며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게 걱정이 돼서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뚜렷한 그림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남편과는 살 수 없겠다 정도의 결론은 있었지만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확실히 내리기 위해 그 여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를 알게 된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꽤나 보았던 사이였음에도 자리에 서로 마주 앉으니 정말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낭낭하고 발랄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번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줬는데 이런 사이가 될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서야 연락 주신 거 보니까 역시 언니답다고 생각했어요. 차분하고 또 신중하고 그래서 갑작스런 연락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먼저 제 뜻만 간략히 전달하자면 저는 딱히 계획이 없어요. 계속 오빠와 만날 거다, 결혼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요. 그냥 지금 당장의 감정에만 신경 쓰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불륜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과의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제 예측은 빗나가더라고요. 당당한 그 태도에 말을 잃고서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신경 쓰이게끔 자꾸 손가락 살을 꼬집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은 당황하거나 불안하면 손가락을 꼬집는 버릇이 있다고요. 아닌 척해도 이 사람 또한 나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당당한 척을 하면 잘못이 없어질까 봐 그런 걸까요? 왜 미안하다고 하면 진짜로 죄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쪽 가족들과 다니던 회사에 이 소식을 알리겠다고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요? 안 돼요?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불륜이라고. 나 지금 이거 녹음했는데. 녹음이란 소리에 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녹음기를 틀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끼처럼 던진 말을 덥석 물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가 아까는 헛말을 했다고 난리를 치길래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쳤냐면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벌금을 내야 된다면 낼 땐 내더라도 어떻게든 꼭 당신이 한 일을 만천하에 알릴게요.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잠깐만요. 아니,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을 좀 해요. 먼저 갈게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엔 귀찮기도 하고 진짜 고소될 만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제 거짓말로 인해서 한동안은 불안에 떨며 지내야겠죠. 언제 자신의 잘못을 들킬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그녀를 괴롭히길 바랬습니다. 내연녀와의 통쾌한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했어요. 어찌됐든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연락해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시어머니까지 불러서요. 남편도 흔쾌히 수락하기에 그날 저녁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연락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남편이 혼자 사는 동안 집에 드나들며 청소를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정성도 갸륵하시죠. 왠지 남편은 저와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대로 자리를 피할 어머님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제가 반가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나간 건지 미소를 띤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 좀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우선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솔직해야 하니까 다 털어놓자면 서윤이랑은 아직 연락은 하고 있어. 무슨 감정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난 당연히 군말 없이 따를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돌아온다면 난 다시 노력할 의향도 있어. 물론 한 달 만에 쉽게 사이를 정리하고 그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할게.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말의 의미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전에 상의되지 않았던 건지 어머님이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민석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뭘 다시 노력해? 이혼이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 간에 와이프는 제가 우선 선택한 사람이긴 하니까요. 당신이 결정해줘. 당신 뜻대로 할게. 예, 됐다. 노력은 무슨. 우리 같은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하지. 쟨 필요 없어. 저런 쓰잘데기 없는 애 당장 치워버려. 정리해라. 이 대화를 앞에서 보고 있자니 결심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듯 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지만 부탁 하나만 하자면 넌 네가 한 말에 반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 이미 마음 많이 상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놈의 노력한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안 되겠네. 절대 안 되겠어. 마지막으로 그만하자고 말하려는 찰나 귀신같이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 타이밍도 기막히죠. 세아가.
지금 만나고 있다. 금방 끝날 거야. 이따 저녁 먹으러 올 거지? 그래. 너 좋아하는 젓갈이랑 잡채 담가놨어. 그건 분명 서윤 씨였어요. 어머님은 그 짧은 통화로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의 태도와 의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에 뻔히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새아가라고 하며 한껏 친절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속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내면서 무슨 노력을 한단 건지. 어머님도 남편의 그 말이 우스웠는지 저에게 직접 확인시켜준 거겠죠. 결국 전 그 자리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쪽 과실로 헤어지는 거니 이 집에 있는 혼수들과 예단 돌려주고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달라고 했어요. 원만하게 합의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서 뜯어낼 거라고 말이죠. 근데 제 말이 끝나자 바로 이어진 말들은 정말이지 참혹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지? 이래서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라고. 형편없는 집인 거 다 알고서도 받아줬더니 말이야. 뻔하네. 돈 빼갈 생각에 그동안 신났었겠네. 아유, 재수없는 년. 어디 더 말씀해 보세요. 사람을 속여놓고 누굴 잘못 들여요? 내 인생에 당신들을 들인 것부터가 실수인데. 실수 같은 소리 하네. 가난한 집안 출신인 널 받아주고 직업도 그런저런 애를 허락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넙적 절을 할 것이지. 이 재수없는 녀 같으니라고. 네가 남편 못 모시니까 이런 일 벌어진 거야. 알아? 바람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막말이 이어졌고 저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던 남편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듣고만 있을 순 없죠. 어머님,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말은 가려서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나는 건가요? 부잣집 며느리 새로 얻는다고 아무리 신이 났어도 사리 분별은 하셔야죠.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간신히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고선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리는 탓에 멈춰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모욕감을 받아야 하는지,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요. 맞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처음부터 남편은 저를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성에 안 찼던 거죠. 이 두 가지는 확실했기에 제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없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으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받은 수모를 되돌려줄 날만을 다짐하는 것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온 건지 모르겠어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왔거든요. 이혼 후 저는 더 큰 직장으로 새로 이직을 했어요. 일에 집중한 덕분인지 다행히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었죠. 그리고 많진 않지만 위자료로 받은 돈과 모아둔 돈, 대출을 껴서 부모님과 가게를 하나 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셨는데 최근 사이 건강이 나빠진 탓에 접었었거든요. 그 장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단골이 많았던 가게를 다시 내자 운 좋게도 이야깃거리가 됐는지 입소문이 나서 엄청 잘 되었어요. 덕분에 몇 달 만에 제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 사람과 헤어진 뒤 거짓말처럼 제가 손대는 일 전부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니 재수없는 놈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요즘에 이혼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곤 하지만요.
아직까진 이혼녀라고 해서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싫고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는 전 시댁 사람들 앞에서 궁핍해 보이기도 싫어서 차도 마련하고 혼자 자취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더욱 제 삶을 가꾸는 데 집중했죠. 그러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는데요. 부모님의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업. 이제 인생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으니 이참에 지나간 건 흘려보내고 도전해보자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는진 모르겠어요. 큰 결심을 하고 나니 그때부턴 저도 모르게 힘이 솟더군요. 아마도 어쩌면 제가 그 시련을 겪고 나름대로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힘이 많이 되었던 건 역시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아빤 힘든 결정을 한 만큼 우리 딸 인생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음식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창업 비용을 보태주셨어요. 전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마련했고요. 평소 생각만 하던 사업이 구체화가 돼가고 눈앞에 보이자 신도 나고 점점 더 일에 속도가 붙었어요. 무엇보다 제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물론 변수도 많고 처음엔 손님들도 저도 이 카페가 어색하긴 했지만 내 가게라는 일념하에 또 두 번 다시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진 않을 거란 생각으로 열심히 해나갔어요. 그러니 그 정성을 하늘도 알아주었는지 슬슬 잘 되어 나가더라고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 사이 단골 고객님들도 생겼고 저에게 은근슬쩍 대시를 해오는 남자도 생겼네요.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번만 만나자면서 마음을 고백해오는데 그게 싫진 않았네요. 사실 이혼하고 나선 연애건 뭐건 사치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인생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요. 그러면서 카페에 2호점, 3호점도 낼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동료였던 언니는 그동안 간간히 만나면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그중 무척 안타깝고도 솔직히 말하면 고소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게 모두 본인 잘못이라면서 말을 아끼던 언니였지만 제가 계속 물어봤기에 답을 해주곤 했는데요. 전 남편은 일단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서 직위회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는 불륜 소문이 퍼져서 둘 다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내가 그것들 거기 다니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확 소문내버렸어. 언니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찼다며 절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남편의 행각을 떠벌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둘을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못 버티다 쫓겨난 거죠. 언니의 공이 큰 것 같아서 내심 고맙더라고요. 아마도 정직을 당한 것도 이런 소문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는 결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시하게도 전 남편과는 아니었고요. 그것도 예상 못한 결말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노했을지 불보듯 뻔해서 그거 하나는 궁금했네요. 새 며느리를 얻을 생각에 설레셨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뒤 얼마 후 정말로 어느 새벽에 전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냐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기에 거리낌 없이 나갔습니다. 어머님, 절 왜 부르셨어요? 왔니, 아가? 시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힘들기라도 한 건지 얼굴이 안쓰러울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게 얼마나 그 사이 시름이 많이 껴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중간중간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이제야 생활이 전과 다르게 많이 안정화됐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속 미움이나 분노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 보면요. 그동안 할 말이 많이 쌓이셨던 건지 이야기는 끝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민석이가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 그래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매일 자신을 채근하기에 이렇게 사과하러 나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본인은 정말 기가 차는 게 서연이 걔는 민석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일부러 접근했다. 자신은 단지 시댁과 그쪽이 동양이기에 마음이 간 것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걔가 진짜 여우였다는 등 이렇게 욕을 쏟아내시는데 어찌나 살벌하던지. 전 별말 없이 네, 네, 네 라고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네요. 성의 없는 대답을 어느 순간 알아차리셨는지 어머님의 눈초리가 따가웠을 때쯤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사과는 받겠지만 거기까지고요. 그러니 평소 어머님답게 본인 말 다 하고 나서 뒷생각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가, 잠시만.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절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이쯤 했으면 다시 합칠 생각이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도 뻔뻔함을 모르니 그게 제 입장에선 더 신기하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애써 물어온 미끼를 거절하기 싫더라고요. 전 오히려 좋았어요. 그리고 댁까지 데려다 드린다고 했네요. 그걸 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건지 그럼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제 차가 벤츠인 걸 보시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좋은 차라는 건 누가 봐도 아니까요. 그러면서 또 얼굴을 붉히시더니 본인 아들 위자료로 이렇게 호의호식했냐며 큰 소리를 치면서 본성을 보이시는 겁니다. 역시나 슬프게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네요. 예, 너 이렇게 좋은 차 타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했니? 우리가 아주 우스웠겠지. 네? 아니야. 내가 말이 헛나왔다. 아량 넓은 네가 용서해라. 응? 용서해다오. 불쾌한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자 어머님은 황급히 말을 추스르더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서둘러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태우고 가는 내내 말씀드렸어요. 위자료는 코딱지만큼이라도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원흉 같던 댁 아들과 헤어지니 돈복이 굴러와서 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꾹 참는 모양새였지만 전 가만히 웃으며 그 얼굴을 지켜보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너 혹시 카페 열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네 가게가 잘 된다며? 손님도 늘 꽉 차 있다던데.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새 제 카페 정찰까지 나와 한번 둘러보고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데 제가 그새 얼마나 돈을 버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마 차도 좋겠다, 카페도 잘 되겠다. 이젠 탐이 났던 거죠. 그제야 확실히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와서 다시 재결합을 요구하고 나서는 건지. 전 남편이 회사에서도 잘렸겠다, 좋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닌 더 작은 회사로 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며 사는 걸 보니 그게 깝깝하셨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더 기막힌 건 전 남편의 등장이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잘 지내지 못했어.
근데 당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 그립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나 많이 후회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법이 없겠지? 방법? 방법이 왜 없어? 어? 당신 나한테 기회 주는 거야? 응, 기회 줄게. 사실 속으로 오늘 어머님이 당신 아들에게 보고 듣고 말한 걸 모두 떠드는 분이시니 저를 만난 이야기도 꼭 전 남편에게 전해주셨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 깔끔해졌어요. 전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 요즘 회사에서 버는 월급도 작고 어머니 모시고 생활하기 힘들다 하던데 내가 도와줄까? 이랬더니 정말? 이라며 제 손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면 자긴 소원이 없겠다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니 기가 찼네요. 그럼 알겠어. 일단 내 카페에서 일해. 내가 사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거든.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이지? 그럼 최저시급으로 맞출게. 불만 없지? 뭐? 아니, 당신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마 긍정적인 지원을 바랬는데 카페 취직이라니. 그건 또 싫은 모양인지 절 세차게 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데 전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나 싶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웃어주며 말했네요. 노파심에 말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말라고요. 내가 난리 안 피우고 조용히 이혼해 준 걸 선처로 고맙게 받아들이라고요. 고얀 것! 나쁜 것! 옆에서 듣고 있던 전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전 그냥 뒤돌아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매끈하게 빠진 제 차의 뒤태를 멀거니 바라보는 전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너의 최후야. 너의 마지막이야. 그런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끔찍한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봐온 정이 있고 이제는 마음속 상처를 덜어내고 싶어서 오늘 만남이 나쁘게 끝나진 않길 바랬는데 이젠 그 집과는 정말로 영원히 안녕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안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은 또 달랐나 봐요. 친정 부모님은 당신 딸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시간이 안쓰러웠는지 따로 생각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어머니와 전 남편을 초대한 거예요. 저희 음식점으로요. 꽤 큰 크기의 규모를 보니 놀랐는지 어머니의 표정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전 남편도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돈 앞에선 또 기가 죽었나 봅니다. 절 보자 잔뜩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리더니 겨우 잘 지냈냐고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본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 친정아빤 손님들이 없는 시간대에 초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어요. 앉자마자 아빠께서 음식점 뒤편에 있는 소금 한 포대기를 퍼서 2사람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거든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자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꿨는지 모르겠지? 우리 애 1달 동안 거의 죽은 듯이 살았어. 알아?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한 짓 내가 이렇게라도 대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았다고. 소금을 맞은 2사람은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고 친정아빠의 떨리는 목소리에 전 숙연해졌습니다. 그간 부모님의 마음까진 깊이 헤아리지 못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부엌에서 소주 한 잔을 혼자 기울이는 모습을 그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전 조용히 아빠의 등 뒤를 감쌌어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소금을 맞고선 엉겁결에 미친 사람들처럼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희는 조촐한 파티 겸 그간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답니다. 전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카페가 잘 되고 있으니 그에 따라 내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간 현재 카페의 상황에 대해선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말을 듣자 부모님은 너무 다행이라며 기뻐하셔서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했네요. 엄마는 좋은 남자 있으면 다시 언제든 갈 수 있으니 상심치 말란 말도 하셨고요.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류의 말을 하면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진정한 마무리였네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도 이렇게 글로 써보고 다시 또 읽어보니 저도 결코 평범한 삶만을 살아오진 않았네요. 그동안 뭐 하나 쉽지 않은 하루들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가 있었기에 저는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만 그럼에도 제가 늘 꿈꾸었던 삶의 여유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 소신껏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계획으로요. 우리 모두 얼굴도 모르는 먼 사이지만 이 글로 인해 수많은 분들과 인연이 되었네요.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오늘이 뜻깊은 즐거운 하루였길 바랍니다.